네, 무안공항 상황 살펴보셨고요. 이제부터는 정치권 소식 세밀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시사 시작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처와 경찰이 중심이 되고 있는 공조본, 이 법원이 신청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구금을 하는 이 체포영장, 우리 헌정사상으로 처음으로 발부가 됐는데 윤 대통령 측에선 불법 무효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죠. 윤곽근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반 형사사건도 당사자를 소환할 때 사전 조율한다. 현직 대통령에게 사전 조율 한 번 없었다니 권력자라서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음표가 지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총 5차례의 소환 불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사실은 조율의 절차를 거쳤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기 전에 이제 출석 통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했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조율 한번 안 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일정 조율하고 같은 효과였습니다. 한 번에 집행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 송달 서류도 아예 그냥 수치 거부를 해버리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를 불가피하게 한 건데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일정 조율 한 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정 전체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어긋난 얘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소환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 자체가 조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까지 이제 밟아보겠다. 쉽게 얘기하면 체포영장 신청 자체도 발부 자체도 불법이란 말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수처 중심으로 지금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셈인데 공수처는 이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발부됐기 때문에 불법 무효다 이런 입장인 거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겠고 여기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고 다양한 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터인데 예. 저는 이제 법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나 이런 거 진행이 불법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했어요. 이미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예. 일각의 주장대로 수사권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면 법원이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영장 청구를 하면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말아야죠. 예. 근데 지금 받아들여서 발부를 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것까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기 전에 해석을 했다. 수사권 여부를. 예. 그래서 그런데 또 앞에 또 선례가 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를 못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연관된 범죄로서의 내란죄 이렇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거에 그 영장이 발부됐단 말이에요. 지금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법원에서 그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은 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함된 거고요. 특히 공수처는 공조본이라는 걸 통해서 수사를 이제 뒷받침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공조본에는
경찰도 있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검찰의 경우보다 조금 더 근거 있게 다가간 경우다. 그래서 법원이 그런 것을 해석한 것의 결과가 영장 발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군 장성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그런 기관들의 발부 자체가 이 수사권 문제의 해석이 이미 된 부분이다. 결론이 낮은 부분이다. 이런 말씀인 건데 어쨌든 이 공조본의 체포영장이 어제 0시에 신청이 됐고요. 청구가 된 셈이고 발부까지 한 3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발부됐는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발부가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양쪽들 오늘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를 바랐던 쪽에서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당장 체포영장 나오면 바로 공수처가 집행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애당초 상황적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긴급 체포를 먼저 했어야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게 내란죄 혐의 아닙니까? 근데 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실시간으로 온 국민이 증인이고요. 온 국민이 다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현행범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아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당했다고 강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란죄가 잔불이 남아 있는 거다. 내란 상황이. 그다음에 과거 같으면은 퇴각하는 내란 세력, 폭동 세력 혹은 내란군이 이 밀리면서 제압당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범죄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긴급 체포 연후에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신청, 그 다음에 기소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그 타이밍은 이제 상황적으로 어려웠고 하여튼 놓쳤고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증거의 인멸이나 또 이 수사에 아예 그냥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협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안팎으로 하여튼 여기에 동조하고 실제로 말로 행위로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체포영장은 적절했고요. 뭐 법원이 발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사실은 일반 형사사건의 기준에 따라 보면 체포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게 관례인데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 상대가 되는 쪽과 이렇게 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 이번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현실적으로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쪽 쉽게 말하면 이제 윤 대통령은 무죄다. 계엄은 정당했다. 이걸 외치는 쪽들의 인원수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꽉 차 있는 지금 요즘에 실시간 영상을 공개하는 데 살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모여들고 있고 더 모여들 거란 말이죠. 여기서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에서는 이제 경찰의 기동대까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분들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집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예견됐던 이제 상황들이죠.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경호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장 집행이 난관이 예상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 예상됐던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반드시 집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 사법 절차가 근거 없는 물리력에 의해서 저지당한다든가 실패하거나 이러면은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헌법기관이 흔들리는 거고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공무집행방해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내란 수괴를 결사옹이하는 그런 사람 내지는 이제 경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 수괴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하고 아직도 저항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 차원의 공무집행 방해하고는 달리 특히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말아야 될 사안들이거든요. 이건 대통령 경호가 아니거든요. 사법 절차 집행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지금 동원하는 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로 동원당한 경호처가 아니고 예. 분명히 인지하고 또 이것은 대통령 경호가 아니고 사법 절차 진행, 영장 집행의 과정에 경호처가 나서야 된다는 이런 이제 뚜렷한 인지와 인식을 하고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공무집행방해, 개인적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윤도택령 지지자든 또 경호처든 간에 이 사법 절차 집행의 방해를 특히 물리력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법 처리를 감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장 집행을 그런 이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 가지고 이제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걸 풀 수도 있는 방안 중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얘기되는 게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쪽에서 어쨌든 직무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경호처에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해석을 놓고 보면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소극적 혹은 제한적 대통령보다 예. 대통령의 이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놓고도 그냥 스스로들의 어떤 판단에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정말로 엿가락처럼 막 갔다가 느려뜨렸다가 또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막 이러거든요. 예. 그게 이제 특검은 거부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 이러고요.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 권한대행은 그런 임명하는 거 아니다.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거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이 이제 이 권성동 대표 얘기죠.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전혀 다른 논리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이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 집행에 대해서 예. 협조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얘기다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의 반응은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쪽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이렇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계엄 선포 위헌 위법성은 인정한다. 나머지 부분부터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같이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거 아니다. 이건 국격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계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에 적극 협조하라.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발언. 어쨌든 윤 대통령 측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잖아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 웬 체포영장이냐. 그 다음에 국격이 훼손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윤 대통령의 불법적 위헌적 계엄 선언으로 사실 국격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게 망가뜨린 주체에 대해서
주체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국격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이게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내란은 아니다 이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얘기는 별도로 하고요. 예. 결국은 계엄은 잘못했다. 국민의힘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잘못했지만 불법인지 위헌인지 이 얘기는 안 해요. 사법 심사를 받아야 네, 된다.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정서적인 문제,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이고 위헌적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게 해서 걱정시켜서 잘못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그 얘기를 안 해요.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얘기를. 예. 그래서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서적 느낌적으로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 반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는 아니라고 해요. 소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란이 아니고 소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 등등은 내란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계엄이 불법 위헌으로부터 시작되면 거기에 군과 물리력을 동원을 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포, 구금, 심지어는 구금 장소, 북한 개입설까지. 그 북한 개입설은 개입 유도설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예. 체포 명단도 나오고 체포하는 도구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수없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엄 그냥 잘못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국격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이 당사자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다고 이거는 국격을 떨어뜨린 일이라고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국격을 회복하는 일은 우선은 계엄을 국민들이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또 깜짝 놀랐잖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그 다음에 국민의 위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게 국격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윤 대통령이 국격 회복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했다고 국격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또 국격 회복하는 방법은 엄정한 사법적 절차를 깔끔하고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딱 진행이 돼서 이 결과에 대해서 엄벌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거는 구속영장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체포영장 발부한 거는 이제 체포를 하게 되면 예. 이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잖아요. 체포영장은 구금이에요. 구속이 아니고.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볼 때는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발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체포영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발부했던 이 법원의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소환에 불응한 것 이것이 주요 원인이에요. 소환에 불응한 것이 발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는 저건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짚은 거죠. 흔히 말하면 이제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에 대한 비판인 그렇습니다. 건데 예.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네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더 나간 발언들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얼마 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광화문 집회 여기가 이제 계엄을 아무래도 옹호하는 쪽인데 국회의원이 직접 나왔습니다. 마이크에
연단에 섰는데 탄핵 소추안을 막아내지 못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드린다. 실제로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의 새로운 사령탑이죠. 지난 주말 광화문 거리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여기서 국민은 탄핵 찬성이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꾸 더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이번에 이 계엄 사태 탄핵 국면 이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도 이 충돌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의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된다. 전광훈하고 내통하고 거기에 머리 조아렸던 정치인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전광훈 목사가 또 홍준표를 공격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전광훈 목사하고 이 소위 말해서 은혜를 입고 전광훈 목사의 은혜를 입고 소통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전광훈 목사에 휘둘릴 당이냐. 이렇게 또 항변도 하고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 가서 머리를 숙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메시지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 그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 끼쳐줘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더니 뭘 걱정을 끼쳤는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앞에 거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을 해요. 심각한 말. 어떤? 죄송합니다. 아,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얘기거든요.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추운 날 광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고생시키게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광화문에서 국민 여러분 고생 두 부류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하나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들이 있고요. 쪽엔 탄핵 반대, 구속 반대 국민들이 있어요.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제 경복궁이나 저 안국역 쪽을 쭉 이렇게 그렇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구속 반대하는 이쪽을 향한 메시지예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에요. 근데 탄핵시켜야 된다는 쪽에 추운 겨울날 고생해서 마음 아프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정말 이게 더 황당한 얘기인데요. 탄핵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내가 그래도 이거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서면 사과문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말로 구두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의 서면 사과하는 정도까지 오는데도 탄핵 절대 안 된다. 이쪽에서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그쪽의 분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최선이었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80%의 국민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요. 이제 10여 프로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향한 사과문이라고 봐요. 제목은 사과문 아니에요. 그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소수 사람들을 갖다 붙이면 딱 완벽한 문장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탄핵을 막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예? 광화문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 아픕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예.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쪽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살펴보시면 30%까지 올라간 그런 지지율도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의 목소리를 좀 더 냈더니 지지율이 유지되고 올라간단 말이죠. 아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불행한 길들을 가고 있는데 뭐냐면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저 사과문은 저 서면 브리핑은 저거는 80%의 국민들의 정말 염장을 지르고 뒤통수를 때리는 글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윤석열 지지자들을 향한 읍조림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한국 정치 적어도 오른쪽은 보수는 가장 극단적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쉬쉬해오고 아니라고 겉으로는 아니라고 강변했던 정광훈 목사 등의 완전히 오른쪽 날개가 아니고 오른쪽 날개의 맨 끝에 있는 그 새털과도 같은 이런 정치를 선택하는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그전에는 안으로만 흘렀는데 이거를 공개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윤석열 사태, 이 계엄 사태, 지금의 사태로 그렇게 선언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게 윤상현 의원이 집회 현장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극우 세력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잘못을 딛고 혁신하고 쇄신하라는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소수의 세력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과를 하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온 것이 정말 몹시 걱정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완전 극단의 정치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왼쪽 날개도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왼쪽 날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진보, 민주당 여기도 극단의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극단의 정치로 맞서고 대결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몹시 지금 걱정스러운 한국 정치 상황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간이 저희가 한 1분 정도 시간밖에 없긴 한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무회의 열려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아마 특검법은 아마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민주당은 이 이슈를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그 지지층들은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느냐 이럴 거면 바로 5명 다 탄핵시켰어야지 이런 압박들이 되게 거세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뭐 저는 애당초 이제 탄핵이라는 거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고 절제 있게 국회 과정들 혹은 국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등등의 소위 말해서 빈번한 어떤 탄핵 절차를 밟았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영향으로도 지금 다가왔다고 봐요. 그런데 최상목 물론 이제 대통령 탄핵하고 완전히 질과 경우가 다르지만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특검 자체의 위헌적 요소 이런 이제 명분이라도 있거든요.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명분이지만 그런데 그 헌법재판관 임명 세 명을 임명 안 하는 거는 한덕수 총리도 여야가 좀 잘 합의해라, 국회에서 합의해라 이거지 임명 안 하는 이유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담이 좀 없거든요. 계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하고 분명하게 반대하고 뛰쳐나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하기 위한 헌재의 구성에 이 반대를 할 임명을 안 할 일단 개인적인 어떤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법은 민주당은 못 받아들이지만 위헌적이라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아무런 임명 안 하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특검법은 거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4시 반에 이제 국무회의 연다고 하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